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11월 4일 한국 BNC를 종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손절을 했는데요. 자, 비록 제가 손절을 했지만 이 종목을 왜 선정하고 그리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손절을 하게 되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제가 한국 BNC를 매매를 할 때 시장에 어떤 이제 이슈들과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슈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미국 백악관이 이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와 함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가격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만 약이 이제는 의료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시장에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이 두 가지 축이 핵심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 이제는 비만이 어떤 이제 뭐 미용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회적 전환점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 BNC를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 매수로 한국 BNC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결과는 뭐 물론 좋지 않았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 BNC를 시간외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이날 11월 4일 날 시간외 단일가로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 매수를 하면은 그 분봉의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B 마크가 없는 거고요. 다만 이때 일단은 밀리면서 마이너스 한 5%, 자, 이 정도로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시장 상황을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1월 6일인데, 자, 보시면은 11월 5일 이때 우리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거의 한 6%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분봉으로 보자면은 11월 5일 자 보시면요,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4분쯤 됐을 때 지수 기준으로는 한 마이너스 3% 정도, 상당히 순식간에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장중 한때 마이너스 6%까지 빠질 정도니까 시장 충격을 뭐 피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한 9시 20분쯤 돼서는 거의 양대 지수가 코스닥 뭐 코스피 할 것 없이 한 마이너스 3% 넘게 그렇게 지금 이때는 빠지고 있는, 자, 그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거 버티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일단 제가 뭐 종목 선정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괜히 여기서 혹시 지수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 지수 반등 주면 한번 다시 올라와 주지 않을까? 자, 그런 기대로 제가 만약에 버텼다면 좀 큰일 났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특히 이제 지수가 막 이렇게 빠지고 막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반등 주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나름의 이유를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름 이유가 뭐냐면은 반등을 줄만한 이유를 찾아서 헤맨다. 이런 경험이 저는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반대편 희망을 좀 찾아서 그 근거를 막 찾아서 헤매다가 저도 뭐 물렸던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하락의 이유에 대한 분석보다는 저는 생존이 일단 우선이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장이 단기 급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고 며칠 뒤에 또 다시 보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일단 계좌 손실을 더 크게 안 터지게
막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무너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매매가 손절로 끝났지만 제가 이 당시에 한국 BNC를 선택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한국 BNC는 18%, 이거 제가 적으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선택한 이유. 한국 BNC는 18%, 인벤티지랩 12%, 올릭스 7%, D&D 파마텍 7.5%. 자, 이 당시에는 비만 테마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좋은 게 막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로벌 보험에 대한 적용 기대감이 국내 비만 치료제 섹터로 옮겨오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어떤 분석들이 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렸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11월 5일의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분석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지수의 큰 급락. 왜냐면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빠질 정도면 사실 뭐 이걸 단순 조종이다라고 표기하기에는 좀 그렇죠. 좀 시장이 충분히 충격을 맞을 만큼의 어떤 단기 급락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여차저차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난 후에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을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또 다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손절로 마무리를 했고, 손절은 사실 하고 나면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손절은 잘해도 못해도 그냥 언제나 좀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일단 손절을 해서 살아남는 거, 그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시면은 손절을 안 했더라면 지금 이 결과 보면은 더 이제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어떤 매매에 대한 결과 손실 나서 좀 짜증나네, 이것도 언제 복구하지, 자,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저는 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기를 남기고 감정을 정리하고 또 내가 다시 나아갈 어떤 힘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짜 트레이더의 회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를 좀 지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이라는 게 역시 감정을 통제하는 데는 뭐 어떤 위로도 누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복귀하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게 가장 좋은 위로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같은 마음이시라면 카페에서 함께 복귀 기록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에는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든 견디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